컴퓨터 화면 뒤에서 진짜 뭐가 일어나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그냥 마우스 클릭 한번 했는데 프로그램이 탁 실행되고 결과가 나오고 이게 꼭 마법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엄청 정교한 단계들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술 블로그나 설명 영상, 또 사용자 토론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컴퓨터의 진짜 핵심 두뇌, CPU부터 시작해서요.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또 이 모든 걸 지휘하는 운영체제까지 컴퓨터가 어떻게 명령을 처리하고 결과를 보여주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간단해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이 컴퓨터 작동 방식을 여러분이 딱 듣고 아하 하는 순간을 만드는 거. 네,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부터 봐야겠죠.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중앙 처리 장치, 그러니까 CPU, 그리고 정보를 담아두는 기억 장치, 마지막으로 입출력 장치. 아, 네. CPU, 기억장치, 입출력 장치. 익숙한 이름들이네요. 그렇죠. 기억 장치는 또 램 같은 주기억 장치란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보조 기억 장치로 나뉘고요. 입출력 장치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이런 것들이죠. 중요한 건 이 부품들이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버스라는 통로로 서로 데이터를 막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버스요? 아, 그게 일종의 데이터 고속도로 같은 건가 보네요. 네, 맞아요. 우리 몸의 신경계처럼 정보가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CPU, 중앙처리장치겠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어떤 영상 보니까 CPU를 오케스트라 지휘자에 비유하던데 딱 맞는 표현 같아요. 모든 걸 지휘하니까. 네, 정확합니다. CPU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죠. 명령어를 해석하고 계산하고 또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는 역할. 그 내부를 좀 더 보면요. 실제 덧셈 뺄셈 같은 계산이나 논리 연산을 하는 산술 논리 연산 장치, ALU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또 명령어를 딱 보고 각 부품들한테 자, 이제 이거 해 하고 지시를 내리는 제어 장치, CU가 있습니다. ALU랑 CU, 연산하고 제어하고. 그럼 레지스터는 뭔가요? 그것도 CPU 안에 있다던데요? 아, 레지스터. 네, 아주 중요하죠. 이건 CPU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근데 무지하게 빠른 임시 저장 공간이에요. 지금 당장 처리할 데이터나 아니면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주소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잠깐 보관하는 곳입니다. 정말 CPU 내부에서도 역할 분담이 확실하네요. 근데 CPU만 빠르면 뭐예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곳이 느리면 소용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흔히 램이라고 부르는 주기억 장치가 바로 그 작업 공간 역할을 해요.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들을 잠시 올려놓는 책상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상, 비유 좋네요. 네,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단점은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싹 날아가는 휘발성 메모리라는 거죠. 아, 그래서 컴퓨터 갑자기 꺼지면 작업하던 거 날아가고 그러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중간 저장이 중요하고요. 어떤 블로그 보니까 이걸 컴퓨터의 단기 기억력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재밌는 비유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메모리가 레지스터, 캐시, 램, SSD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사용자 포럼에서도 보니까 그냥 엄청 빠르고 용량 큰 거 하나로 만들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 진짜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속도랑 용량, 그리고 비용, 이 세 가지의 균형 때문입니다. CPU 바로 옆에 있는 레지스터나 캐시 메모리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너무 비싸고 용량이 작아요. 아, 비싸군요. 네, 반면에 SSD나 하드디스크는 용량은 크지만 CPU에 비하면 훨씬 느리고요. 그래서 CPU가 자주 쓸 것 같은 데이터를 미리 좀 더 빠른 메모리, 그러니까 램이나 캐시에 가져다 놓는 계층 구조를 쓰는 거예요. 효율을 높이려고요. 아하, 그 빠른 애들한테 미리미리 일을 좀 시켜놓는 느낌? 그렇죠. 특히 캐시 메모리는 CPU랑 램 사이의 속도 차이를 메꿔주는 완충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부품들이 실제로 우리가 명령을 내렸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요? 그 명령어 처리 과정이 궁금해요. CPU는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세 단계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반복해요. 명령어 가져오기, 이걸 fetch라고 하고요. 해독하기, 디코드, 그리고 실행하기, execute. fetch, decode, execute. 인출, 해독, 실행. 네, 먼저 프로그램 카운터, PC라는 게 있는데 얘가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가 메모리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요. 그럼 그 주소로 가서 명령어를 가져옵니다. fetch. 가져온 명령어는 명령어 레지스터, IR에 딱 저장되고요. 그럼 제어 장치 CU가 이걸 보고 덧셈 말하는 거군.
또는 데이터를 저기로 옮기라는 거네 하고 해독을 하죠. 디코드. 마지막으로 해독된 내용에 따라 산술 논리 연산 장치 ALU가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메모리나 다른 장치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execute. 와, 이 세 단계가 계속 반복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클럭 신호에 맞춰서 1초에 수십억 번 이상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1초에 수십억 번.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속도네요. 우리가 눈 한 번 깜빡이는 사이에 CPU는. 와.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드웨어가 아무리 빨라도 혼자서는 제대로 일하기 어려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CPU를 쓰겠다고 하고 메모리도 서로 달라고 하고 프린터 쓰겠다고 싸우면 완전 난장판이 되겠죠. 상상만 해도 복잡한데요? 바로 여기서 운영체제, OS가 등장합니다. 윈도우나 맥OS, 리눅스 같은 것들이죠. OS는 이런 한정된 하드웨어 자원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해요. 총괄 매니저 같은 거죠. 아, 운영체제가 그런 조율을 해주는 거군요. 그런 프로그램이 뭐 프린터 같은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직접 못해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대신 프로그램은 OS한테 저기요, 프린터 좀 쓰게 해주세요 하고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걸 시스템 콜이라고 불러요. 시스템 콜. 그러면 OS가 커널 모드라는 특별한 권한 상태로 전환해서 그 요청을 안전하게 대신 처리해주고 결과를 프로그램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뭔가 은행 창고에 가서 업무 요청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OS는 또 드라이버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각 하드웨어 장치랑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고요. 드라이버. 아, 그거 가끔 설치하라고 뜨죠? 그렇죠. 요즘엔 USB 같은 거 딱 꽂으면 OS가 알아서 이거 무슨 장치네? 하고 맞는 드라이버를 찾아 설치해 주기도 하잖아요.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아주 편리해졌죠. 네, 정말 편해졌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입출력, I/O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키보드를 입력하고 모니터로 보고 하는 것들이요. 네, 간단히 말하면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입력 장치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모니터나 스피커 같은 출력 장치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효율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아주 큰 동영상 파일을 하드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옮기는데 CPU가 일일이 관여하면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죠. 다른 일도 해야 하는데. 그래서 DMA,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는 방식을 쓰기도 해요. CPU 허락만 받고 입출력 장치랑 메모리가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CPU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고요. DMA. 그것도 자료에서 본 것 같아요.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 같다고 하던데. 네, 그런 비유도 가능하겠네요.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와, 오늘 정말 컴퓨터 속을 제대로 한번 쭉 훑어본 느낌이에요. 그냥 명령어 하나 처리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뒤에서 CPU, 메모리, OS가 이렇게 막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었다니. 새삼 놀랍네요. 네, 그렇죠. 아주 작은 스위치, 트랜지스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도 컴퓨터 사용하실 때 이 화면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조금은 더 명확하게 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도구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기술의 집약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CPU가 이제 1초에 수십억 번 연산하는 걸 넘어서 점점 더 빨라지고 있잖아요. 뭐 양자 컴퓨팅 이런 새로운 기술 얘기도 나오고요. 네네. 과연 이런 기술 발전이 앞으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글쎄요. 언젠가는 정말 인간의 뇌처럼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시스템까지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